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3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FOMC 3월 19일, 20일 양일간 열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되었고요. 자, 점도표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할 것으로 지금 변화가 나타났고요. 2020년에 한 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점도표에 표현이 되었는데 뭐 2020년 일은 2020년 좀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2019년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9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이번 FOMC에서 밝혔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가 전망치 0.1% 하향, 그 다음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둔화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왔고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 FOMC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자, 3월 29일 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자, 4월 12일로 브렉시트 하는 것을 연기를 했고요. 이번에 수정된 3차 합의안을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5월 22일까지 질서 있는 탈퇴,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표결에서 찬성이 나올지 반대가 나올지가 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영국 시민들이 지금 뭐 제2국민 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2국민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4월 12일까지 영국 의회에서 이번 3차 합의안을 승인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북한 이슈 한번 살펴보면 북미 2차 정상회담 협상 결렬된 이후에 자,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의 해운사 2개에 대해서 좀 대북 제재를 단행을 했고요. 자, 북한도 좀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개성의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분위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 추가적인 제재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철회 명령 내렸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북한과 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 일단 뭐 당분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5일 날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상용화 한다고 결정이 되었고요. 자, 이번 5G 상용화 나오는데 일단은 요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습니다. 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상용화는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요금제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4월 5일까지는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뭐 당분간 5G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만 요거는 자, 1주, 2주 정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자, 다음 방송에서 어떤 움직임들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로 하락했고요. 국제 유가는 WTI 기준 59달러대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0.5% 정도 강세를 보였죠. 한 10포인트 올랐고 자, 코스닥은 반면에 한 0.5% 이상 하락했습니다. 5포인트 하락했는데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뭐 한 0.5% 상승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매우 급등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으로서 코스피 지수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감사보고서 이제 제출 시즌이죠.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사 의견에서 적정을 받지 못한 종목들, 급락 종목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요.
자,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 자, 다음 주에는 거래 정지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감사 보고서 시즌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종목들은 피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뭐 크게 이번 주에는 시장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면은 선 두 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선 두 개 이렇게 그어놨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저항선 맞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쭉 하락했다가 자, 요 전고점 위치 돌파했던 위치죠. 요 위치 정확하게 61선 맞으면서 지금 한 2주 동안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자, 대형주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지,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뭐 상황이 그닥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 선 그어놓은 거에 중간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면은 2230대 여기 정도 다시 뭐 저항선을 만날 것이고, 뭐 하락한다면 자 2130 정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지 지지 테스트를 할 텐데, 일단 당분간은 뭐 방향성을 조금 알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 이슈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 다음에 미중 회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번 주에 뭐 대체적으로 음봉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항선 근처에서 저항선을 뭐 돌파했으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올라오던 지수가 최근에는 횡보를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쉬지 않고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은 어느 정도 뭐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에서 대형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가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1%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 지수 봤을 때는 이번 주에 1%가 올랐는데, 중형주가 2.4% 하락했죠. 중형주는 2.4% 지금 이번 주에 하락했고요. 자, 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뭐 상승을 못했습니다. 뭐 중형주만큼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한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대형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올랐지만,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좋지 못했다. 자, 요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자, 미국 증시가 자 금요일 날 저희 증시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 밤이었죠. 급락을 했습니다. 뭐 한 2% 내외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내렸고요. 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일단은 국내 증시 뭐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자,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뭐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그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130, 아까 선을 그어놨던 자리 213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니까 2130포인트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133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월요일 다음 주 초반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약세 염두해 두고 매매 준비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겠고요. 자, 일단은 다음 주 조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요 지지선만 잘 지켜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 나올 테니까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또 다음 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